아파트 한 채에 1,540억짜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홍콩 미드레벨에 있는 올해 1월 달에 1,54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요?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 해도 우리가 헉 그러잖아요. 네, 그거 15채를 합쳐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 안에서 22만 명이요,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봤었습니다, 예전에. 보통은 3평 남짓대는 아주 분할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닭장집, 관짝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쪽방촌에 살 때 한 평이 채 안 됐어요. 한 0.7평, 8평 오래 살아봤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사진을 봤더니 제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이건 위에서 찍은 거예요. 가족 셋이서 이렇게 한 평 남짓 되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봐도 0.5평도 채 안 되죠.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동 주방인 것 같아요. 아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0.5평 침대 하나 길이의 공간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 월세가요 무려 3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 채에 1,540억 그 아파트가 이 인근에 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간, 같은 부동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얘기 잠깐 할게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 얼마나 될까요? 약 6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산 중에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약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노후에 거의 모든 게 집 한 채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콩의 1,540억짜리 그 집이 우리 한국의 5060에게 진짜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두 번째, 홍콩 집값이 2021년 고점 대비 30%나 빠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월세도 내려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지금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우리 5060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 대부분 5060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전자책 무료로 드리고요. 이렇게 한 장짜리 이미지로 만든 정보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홍콩의 비싼 아파트 말고요, 일반적인 평균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일까요? 홍콩 일반 아파트 작습니다. 일본 아파트들도 굉장히 작잖아요. 신혼부부용 원룸급이 4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2평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9억 정도 합니다. 평균 면적이 12평, 원룸보다 좀 큰 거죠.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 서울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25년 KB 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800만 원입니다. 면적은 약 25평에서 32평. 자, 평당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죠. 지금 서울 아파트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홍콩보다는 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도시 안에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 약 22만 명, 우리로 치면요 안양시 인구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쪽방 수준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 면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평 정도. 그 안에서도 더 작은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 0.5평 관짝집입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0.5평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 정도면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팔도 양쪽으로 뻗지 못합니다. 도시 서민들이 요 0.5평 공간에서 무려 38만 원 정도를 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집이면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콩은요, 가난해질수록 집의 면적이 더 작아질수록 평당 내는 임대가는 더 비싸다고 합니다. 쪽방의 평당 월세가요 일반 주거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비싼 단가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 채 1,540억 도시에서 22만 명이 0.5평짜리 관 같은 쪽방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도시 안에서 두 개의 부동산이 따로따로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홍콩 미친 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지금 홍콩의 재정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에 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세금이 거의 없는 도시입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15% 정도,
부가세 없습니다. 양도세 없습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 도시가 굴러갈까요?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홍콩은요, 정부가 땅을 팔아서 굴렸습니다. 홍콩의 모든 토지는요, 정부 소유입니다. 정부가 매년 일부씩 토지 사용권을 경매에 내놓고 그 돈으로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사실상 세금 대신 땅을 팔아서 운영한 겁니다. 이 토지의 매각 수입이 2017년 무려 28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게 2024년에는요 2조 4천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7년 만에 12분의 1로 추락한 겁니다. 자, 현재 3년 연속 재정 적자, 누적액이 약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요, 정원 2년간 4% 감축하고 약 1만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개 공립대 지원금 4% 삭감, 또 유치원, 초등 학생 보조금 폐지, 항공 출발세는 67% 인상. 세금 없이 굴러가던 도시가 이제는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또 복지를 크게 줄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콩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홍콩의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요, 아주 나라가 확 달라졌습니다. 요때 2-3년 동안요, 누적 약 20만 명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특히 2022년 한 해 순유출만 11만 3천 명. 네, 인구도 별로 안 되는 홍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요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죠. 70% 가까이가 대학 학력 이상자였고 또 절반 이상이 80년대 90년대생, 즉 경쟁에 있는 경제활동하는 그 주축 30대 40대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들고 있는 집을 팔았죠. 집값은 2021년 대비 거의 30%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집값은 30% 가까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임대료는 199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격은 빠지는데 임대료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나도 부동산 한 곳에 묶여 있어서 불안하다. 은퇴는 다가오고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가는데 어떡하지? 정말 막막하다. 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김동고 대표가 함께 무료 라이브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1억 정도로 시작해서 매달 200-300 정도 안전하게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 실제 투자 사례 10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무료 세미나 내용은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좋은 투자 물건을 찾고, 또 돈이 부족한 분은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지금 다주택자분들 있잖아요. 투자 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상황별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니다. 무료입니다. 참가자분에게는요, 전자책 2권 무료로 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요, 신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국 50대 평균 자산,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 중에서 75%가 부동산이에요. 자산의 4분의 3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억 6천 정도는요, 예금, 주식, 보험, 연금, 자동차, 그런 거를 다 합친 겁니다. OECD 평균은요,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보통 30%, 많아야 4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2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 누가 휘청거릴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불안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1968조 원입니다. GDP의 거의 90%죠. 여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요, 약 145%. 네,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자산도 빚도 부동산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요, 양쪽으로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홍콩으로 와서 홍콩 정치 체제가 흔들려서 인구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5입니다. 홍콩이랑 비슷해요. 둘 다 세계 최저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겼죠. 현재 우리나라 2020년 3월 기준으로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무려 60.2%, 10곳 중 6곳 이상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정확히 138곳이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심각합니다. 홍콩은 정치적인 이유로 3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를 너무 안 낳아서 지금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부동산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도 홍콩처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째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미 닮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홍콩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홍콩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무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체 강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GDP에서요, 제조업 비중이 약 26.5%를 차지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 세계 탑 클래스의 고부가치 제조업 초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요즘 무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홍콩은 1%밖에 안 됩니다. 급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와는요, 수준과 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요, 내수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홍콩 얼마나 될까요? 약 750만 명. 우리나라 인구하고 7배 차이가 납니다. 내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홍콩은. 세 번째는요, 민주주의 그리고 정책 자율성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정책을 잘못하면, 또 나라 운영을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음 선거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홍콩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집이잖아요. 주택. 그 주택의 공급 채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LH 같은 공기업이 직접 토지를 갖고 또 직접 공급을 하죠. 물론 민간 공급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요, 홍콩은 정부 토지 경매로만 공급을 해요. 공급 채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4가지가 홍콩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홍콩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아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남은요, 2025년 평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평당 1억.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78배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순자산의 격차입니다. 상위 20% 평균이 17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위 20%가 3,890만 원. 거의 5배도 아니고 5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60.2%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30대가 자기 돈만으로 서울의 아파트 사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도요,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부동산이 2개, 3개로 갈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콩이 도시안 양극화를 겪었다면 우리나라는요,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모양은 다른데 본질은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 나이대가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하나씩 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이 4가지 기준에 들면 안전합니다.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일자리 많은 지역. 세 번째,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 황금성이 좋은 지역. 당연한 말인데 요 당연하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또 역세권, 학군 좋은 곳,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 이 4가지가 핵심지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은퇴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죠?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죠? 자식의 주거 지원, 집을 사줄 때나 전셋집을 구할 때 일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의 집값 또는 전셋집 전부 책임지려다가 노후가 무너지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요즘 정부 대출 잘 나옵니다. 출산한 자녀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연 1%, 또 3%대에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요, 디딤돌 대출로 3억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시중은행보다 금리도 1, 2% 낮습니다. 자녀가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도와주면 됩니다. 즉, 내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무턱대고 도와줬다가 노년에 정말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은퇴 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구조조정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이 전체에서 70%, 어떤 분은 100%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묶어두지 말고요. 이걸 좀 줄이고 나머지로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매달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자,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의료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쓰는 평생 의료비가 무려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 의료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젊을 때가 아니죠. 70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60대가 골든 타임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적어도 6개월에서 2년치 생활비, 못해도 3천에서 1억 정도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따로 빼두셔야 됩니다. 70대 들어가서 큰 병 한 번 만나면요, 이 현금 없으면요, 자녀에게 손 벌려야 됩니다. 다행히 자녀가 도와주면 괜찮은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은퇴 전후에서는요, 생활비 확보가 안 되면요,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옵션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부 중 한 분이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0억 이하 주택은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가입자가 지금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가입자 몇 살일까요? 72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72세에 4억짜리 집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한 달에 13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가장 보수적인 노후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의 노후는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자산,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어두지 마세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녀, 노후자금 다 털어서 지원하지 말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78세 정도가 되면요, 의료비가 정점에 오른다고 합니다. 예비비로 현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택연금 가입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사람에게 바구니의 흔들림은 인생의 흔들림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